한국 시간 8월 26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강도 외교,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 양보, 그리고 언론의 침묵이 맞물리며 국익보다 정권 안보가 우선된 회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부담해야 할 금액의 충격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무려 6천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37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즉, 보유한 달러보다 더 큰 짐을 떠안게 된 겁니다. 한국의 GDP는 약 1조 7천억 달러인데 6천억 달러는 GDP 대비 35%에 달합니다. 반면 일본은 GDP가 약 4조 2천억 달러인데 같은 6천억 달러라 GDP 대비 14%, 이유는 GDP가 18조 달러가 넘지만 부담액은 5,500억에서 6천억 달러라 3%도 안 됩니다. 즉, 한국은 체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부담을 떠안은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6천억 달러라는 금액이 정부와 민주당의 공식 발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측 발언과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서 부담 규모를 분명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큰 액수이기에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부담의 주도권 문제입니다. 돈은 한국이 내지만 사용처는 미국이 정합니다. 우리는 금액을 부담하고 미국은 그 돈으로 자국 산업 인프라 에너지 패권을 강화합니다.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약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상호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익은 미국에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필요한 교체 투자를 했을 뿐이고 보잉과 지인은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부담하고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 말입니다. 셋째, 쌀 소고기 성역화의 대가입니다. 광우병 촛불 이후 쌀과 소고기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금지어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개방했다면 민주당 내부 반발, 농민들의 반발, 심지어 보수 진영의 조롱까지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쌀과 소고기를 성역화하는 대신 그 부담을 미국과의 금전적 약속으로 메운 듯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부담을 피하는 선택이었고 그 대가가 곧 경제적 양보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국익 훼손으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트럼프의 딜메이커 스타일입니다. 트럼프는 늘 자신을 딜메이커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그 스타일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식 협상은 단순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줘, 그럼 너도 원하는 걸 얻게 돼. 못 주면 다른 걸로 채워라. 쌀과 소고기는 한국이 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6천억 달러 부담으로 채운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산 제품 판매와 미국 내 투자 확대라는 명확한 성과를 챙겼습니다. 다섯째, 이재명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냉정히 따지면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쌀과 소고기 개방을 막아낸 것. 정치적 금지어를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둘째, 트럼프의 한국 내 정치 간섭을 차단한 것. 트럼프가 회담 전부터 윤석열 수사나 통일교 문제를 종교 탄압 아니냐라며 공개 언급했지만 이번 회담 이후 그런 목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즉, 이재명은 정권 안위와 정치적 부담을 피하는 것을 얻은 대신 국익 차원에서는 오히려 손해만 남은 협상을 한 셈입니다. 여섯째, 여론의 문제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인 53.1%가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41.5%는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40대와 50대는 긍정이 67%를 넘겼지만 20대는 오히려 59%가 부정했습니다. 즉, 국익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느 진영에 속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조사 시점에는 우리가 미국에 6천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국민에게 분명히 공개됐다면 과연 여전히 절반 이상이 지지했을까요? 긍정 53%라는 수치 자체가 결국은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 만들어진 여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에 노란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굴욕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한겨레와 경향은 성과도 있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포장으로 정권을 엄호했습니다. 보수 정권이었다면 분명히 굴욕 외교라며 온 언론이 난리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하거나 포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기보다 권력의 일부가 된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강도 외교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보다 정권 안보를 택했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다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회담을 두고 국익 우선 실용 외교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과 외교라 생각한다면 국민이 짊어져야 할 6천억 달러 부담을 왜 공개하지 못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성과라면서도 금액조차 숨긴다면 그건 성과가 아니라 정권을 위한 가짜 포장일 뿐입니다.
결국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듯한 이런 포장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부담하고 미국이 웃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국익 협상이 아니라 정권 안보와 진영 논리에 묻힌 굴욕 외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산 제품을 사주는 걸 성과라 부르는 이런 외교는 처음 듣는 일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협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기만한 굴욕적 거래였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